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끼리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언론은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개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초조한 나머지 극단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용기를 좀 내십시오.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표결에 참여해라. 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그럽니까? 본인들은 왜 잘못된 걸 보고도 지금 당선됐잖아요. 임기 4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지금부터 눈치 봅니까? 간전하게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는 이재명 대표, 친명 인사인 원내대변인은 애완견은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친명 양문석 의원은 언론을 기레기라고까지 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재판부 판사를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습이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나는 민주당의 실태입니다. 이 회의실에 검찰의 애완견 계십니까? 그리고 기레기 분들 참석하셨습니까? 요즘 여야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망발 가득한 막장 드라마 제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엔 조연과 주연이 따로 없습니다. 망발의 경중으로는 여야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운 역대급 주인공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의 기소 기사를 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를 쓴 언론을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희대의 막말을 꺼냈습니다. 사기대출 원툴로 유명세를 탄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의 막말 논란에 검찰 출입 쓰레기들은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며 엄호 사격에 나섭니다. 누가 애완견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지 국민들은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개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초조한 나머지 극단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지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도에서든 간에 모든 언론을 싸잡아서 이렇게 애완견으로 폄하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이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정도를 넘어서 국회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그 어떤 정당보다도 앞서서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의 공식적인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포문을 연 이재명 대표와 특히 헌법기관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한 직종을 싸잡아 폄하하는 기레기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최근에도 정말 반성을 하기는커녕 발작 증세라고 언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폄하하는 양문석 의원을 대표적으로 잡아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더 부적절한 과도하게 아부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싸잡아 폄하하는 일이 있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징계 요구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앞서서 의뢰 쪽의 징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사전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협조나 공부를 해나가시겠어요? 뭐 저희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지 않으실까 뭐 예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17인의 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언론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언론을 길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해도 절반 이상은 계실 겁니다. 용기를 좀 내십시오. 언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최상병 특검에 소신 있게 이탈해라.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표결에 참여해라. 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그럽니까? 본인들은 왜 잘못된 걸 보고도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왜 한마디도 꼼짝도 못합니까? 지금 당선됐잖아요. 임기 4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지금부터 눈치 봅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이 저희 이 징계 요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저희는 뭐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받아쓰고 외국 주장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변호사로서. 뭐 제가 뭐 여기서 변호사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은 저보다 더 훌륭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법리에 가 있던 변호사님들께 맡겨놓겠습니다. 괜히 또 아는 척하다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100보 수용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럼 뭐 법조기관 싸잡아서 비판 그런 식으로 폄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는 스스로를 엄청난 비주류인 것처럼 대한민국 주류 사회와 주류 언론과 수사기관이 본인을 핍박하는 것처럼 희생양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인기를 키워왔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비주류 아니잖아요. 제1야당의 그것도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진 정당의 당수입니다. 이제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통하지도 않는데 과거에 그런 못된 버릇 이제는 좀 버리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궁지에 몰리니까 과거에 언론 인터뷰하다가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 하던 시절에 잘못된 태도가 다시 나오시는 거 아닌가. 초조함의 발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아직 원구성이 안 돼서 얘기가 있는 건지 없는지 제가 헷갈렸어요. 네. 또 어떻게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원구성이 완료되면 즉시 뭐 제소를 하겠다는 말씀. 네,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제소를 마무리하고 어차피 윤리특위에 이제 회부되고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윤리위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진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윤리위 제소에 필요한 20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 그 이후에 윤리위 회부해서 심사하는 절차 꾸준히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당대표의 해당 발언 이후에 검찰 검수장 내에서도 한두 분씩 이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의원님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 원내 대표님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분들 솔직히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저희가 공천 받아야 되는 게 2, 3개월 뒤면서도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갓 당선돼서 4년간 말만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왜 소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왜 아부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시지 마시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말 거대한 당입니다. 그런데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연못도 생각보다 빠르게 썩어버릴 수 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금 역할을 해주실 의원들이 빨리 더 적극적으로 의견 내시기를 기대하고 저희 개혁신당은 언제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수박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